안녕하세요. 오늘 내 손의 책방에서 소개해드릴 책은 최인철 작가님의 아주 보통의 행복이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상할 수 있는 날에 예상할 수 있는 선물을 하는 사람보다는 아무 날도 아닌 날에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선물하는 사람이 더 고마운 법이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 이런저런 이유를 대는 사람보다 그냥 좋아라고 답하는 사람에게 더 깊은 사랑을 느끼는 것처럼 행복의 천재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선택이란 누군가에게는 즐거움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고통이다. 누군가에게는 기회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형벌이다. 그 고통을 아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메뉴가 바로 아무거나다. 어떤 음식이 나올지 모르는데도 아무거나라는 무모한 선택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선택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택의 고통을 피하기 위한 습관적 고육지책으로 아무거나를 남발하고 있다면 음식뿐 아니라 삶의 많은 영역에서 이 같은 도피성 선택을 반복하고 있다면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음식도 아무거나, 영화도 아무거나, 여행도 아무데나, 심지어 직업도 아무거나, 모든 것이 아무거나라면 답은 둘 중 하나다. 내공이 아주 깊은 사람이거나 전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거나 행복 천재들은 좋아하는 것에 관한 한 천재다. 행복 천재들은 좋아하는 것이 많다. 또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다. 좋아하는 것이 많으면 마음속에 관심이 가득하다. 그러나 싫어하는 것이 분명하고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하다. 싫어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일들, 싫어하는 장소들을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행복 둔재들은 싫어하는 것에 관한 한 천재다. 하고 싶은 일은 별로 없어도 하기 싫은 것은 많다. 좋아하는 것을 물으면 아무거나라고 하지만 싫어하는 것을 물으면 단호하게 대답한다. 행복감이 높은 참가자일수록 좋아하는 것을 많이 적었을 뿐 아니라 범주도 다양했다. 또한 좋아하는 것에 대한 설명도 아주 구체적이었다. 예를 들어 행복감이 낮은 참가자들이 음악 듣기를 좋아한다고 적는다면 행복감이 높은 참가자들은 한적한 버스나 기차에서 노래를 들으며 책 읽기를 좋아한다고 적는 식이었다. 뿐만 아니라 행복한 참가자들은 좋아하는 것을 적어내는 일이 어렵지 않다고 보고했다. 반면 행복감이 낮은 참가자들은 좋아하는 것을 적어내는 일을 매우 어려워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적게 했는데도 말이다. 행복한 사람들은 싫어하는 것을 많이 적지 못했지만 행복감이 낮은 사람들은 더 많이 적어냈다. 행복한 사람들의 머릿속이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행복감이 낮은 사람들의 머릿속은 싫어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좋아하는 것이 많은 사람과 어울리면 좋아하는 것들이 많아진다.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살면 좋아하는 것들이 명확해진다. 우리가 서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자식의 학벌이나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좋아하는 것의 잔고다.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것들에 대한 무관심은 마음의 힘을 비축하는 행위다. 유일한 대화 주제가 가식과 스캔들뿐인 말을 멀리하는 것도 마음의 힘을 축적하기 위한 행위다. 알 권리와 이름으로 알 가치가 없는 내용들을 폭로하는 사람들과는 담을 쌓아야 한다. 알 권리와 알 가치의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한다.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무식함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다. 제가 그런 것까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 말을 자주 써야 한다. 소문에 느리고 스캔들에 더딘 삶이 좋은 삶이다. 이제 세상에 대해 위대한 저항을 시작해야 한다. 모두가 실시간성에 집착할 때 한 박자 늦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해야 한다.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켜는 행위에 반기를 들어야 한다. 끊임없이 접속하느라 분주한 것 같지만 실은 게으른 것이요. 적극적으로 세상을 탐색하는 것 같지만 실은 단 한 발짝도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 나태다. 바쁨을 위한 바쁨일 뿐이다.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것들에 대한 무관심이야말로 세상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관심이다. 행복 천재들의 또 하나의 비밀 병기다. 여행이 그립다. 일상이 지겨워서만은 아니다. 역마살이 낀 탓도 아니다. 이국적 음식이야 우리나라에서도 웬만큼은 즐길 수 있으니 그것도 이유는 아니다. 도대체 이다지도 여행이 그리운 건 왜일까? 인간이 천성적으로 인류학자여서 DNA 속에 다른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서일까? 그럴지도 모른다. 아니면 여행 산업이 만들어낸 허상에 우리가 세뇌되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여행이 행복을 위한 최고 수단이라는 어느 행복 심리학자의 주장에 설득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여행은 관광이 아니다. 수동적인 봄이 아니라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나는 자기 발견의 경험이다. 자신을 발견하고 사유하고 재창조하는 과정을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작업이 여행이다. 여행은 새로운 자기를 잉태한다. 취준생이나 대학원 지원자들이 자기를 소개하는 글에 여행에 얽힌 이야기를 단골로 거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행에서 돌아올 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선물을 들고 온다. 일상의 시작과 끝이 자연적 시간의 흐름에 의해 규정된다면 인생의 시작과 끝은 의미 있는 경험에 의해 규정된다. 여행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의식이자 과거와의 단절을 선언하는 절차다.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인해 지금의 일상은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단조롭다. 시간의 리듬이 없고 맺고 끊는 맛이 없다. 자연적 시간만 존재할 뿐 의미의 시간은 멈춰섰다. 여행은 오감을 자극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이런 구체성은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이다. 생계를 위한 단조로운 일상의 반복 때문에 무뎌질 대로 무뎌진 감각을 망치로 부수듯 깨어나게 하는 작업이 여행이다. 여행을 통해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경험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억지 웃음과 어색한 추임새들, 그 수많은 감정 노동으로 인해 지친 자신의 영혼에 불을 밝히는 심폐소생술이 여행이다. 지금 여행이 그리운 것은 지루하게 반복되는 일상에서 새로운 시작을 제공해주던 의식이 사라지고 삶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게 해줄 장치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지금 여행이 그리운 것은 잔뜩 움츠린 우리의 감각들을 소생시켜줄 기회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운명적 순간을 만나거나 사진작가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의 말대로 결정적 순간을 발견하는 기회가 우리 삶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든 순간이 결정적 순간이었다는 브레송의 뒤늦은 깨달음이 옳다면 여행을 통해 얻고자 했던 모든 운명적 만남과
결정적 순간은 이미 일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국으로의 여행을 감히 계획할 수 없는 지금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자세는 일상을 여행처럼 사는 것이 아닐까라고 마음을 다잡아 본다. 두 발로 시내를 걸어보는 것, 하루 세끼를 여행 온 것처럼 계획하고 즐겨보는 것, 하루 정도는 낮부터 와인에 취한 채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를 크게 틀어놓고 감상하는 것, 바이러스의 위험이 사라지자마자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여행이다. 목욕탕에 가기를 두려워하는 어린아이가 있다. 이유를 물었더니 몸에 때가 많아서라고 한다. 목욕탕은 몸에 때가 있기 때문에 가는 곳이라고 설득하자 남들 보기 창피하니 집에서 미리 씻고 가겠다고 한다. 헬스장에 가기를 꺼리는 청년이 있다. 이유를 물었더니 몸이 너무 볼품없어서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헬스장에 가야 한다고 설득하자 남들 보기 민망하지 않도록 몸을 어느 정도 만든 다음에 가겠다고 한다. 기부하기를 주저하는 중년이 있다. 이유를 물었더니 자신이 기부할 정도로 착한 사람이 아니어서라고 한다. 지금부터라도 기부를 시작하면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자 스스로가 위선자인 것 같아서 착한 사람이 먼저 되고 나서 기부를 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아이는 목욕탕에 가지 못했고 청년은 헬스장에 발을 들여놓지 못했으며 중년은 기부를 하지 못했다. 착한 행동을 하다 보면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무시한 채 착한 사람이 먼저 되어야만 착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완벽주의의 잣대를 스스로에게 적응하기 때문에 착한 행동을 못하는 것이다. 마음속에 이기심이 가득한데 어떻게 타인을 도울 수 있느냐며 손사래를 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충동 기부나 충동 봉사를 하고 싶은 순간들이 종종 찾아온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착한 삶이었다고 자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끔은 착한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 착한 일을 한 번 했다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착한 삶을 살아갈 거라는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착한 일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지 않던가. 이기적인 사람도 때로는 이타적인 행동을 하고 싶다.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기업도 때로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싶어 한다. 우리 모두에게서 순수 이타성에 대한 완벽주의의 멍해를 걷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때가 많은 상태로는 목욕탕에 가지 않으려는 아이처럼 영영 목욕탕에 못 가게 될 수도 있다. 인생의 중반기를 지나고 나면 사람들은 철이 들 뿐만 아니라 행복감도 증가한다.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물질주의는 줄어들고 감사하는 마음은 늘어나며 남들과 비교하는 성향도 급격하게 사라진다. 삶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벌써 반이 지났다는 생각에 정신이 바짝 들기 때문이다. 이러다가 이번 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자신의 삶을 비로소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결코 원래부터 성실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다. 그러므로 아직 그 시기에 이르지 못한 젊은이들을 지나치게 나무랄 일은 아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사람의 문제로만 국한시키지 않을 때 삶은 여유로워지고 균형을 이루게 된다. 인생의 많은 부분이 순전히 타이밍 때문일 수 있다고 인식하게 되면 오만이 설 자리가 사라진다. 비록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대와 나는 운명이 아니라 타이밍이 맞았을 뿐이라고 말하는 것이 낭만과는 거리가 멀더라도
나이 드는 건 생각보다 괜찮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좋다.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이다. 연구 데이터를 들여다보니 나이가 들수록 감사가 늘어난다. 남들과의 비교는 줄어든다. 물질에 대한 욕망도 줄고 몸은 부지런해진다. 웬만한 일은 다 이해가 된다. 이쯤 되면 나이 드는 게 축복임이 분명하지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 외로움이다. 데이터를 들여다보니 나이 들수록 외로움이 증가한다. 젊은 날 특별히 신경 써야 할 일이 좋은 친구를 만드는 일임이 분명하다. 사랑과 행복의 차이점은 없다. 사랑하고 있을 때 세상은 경이롭고 감사할 것들 천지이고 평화롭고 아름답다. 사랑하고 있을 때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가득해지고 마음속에는 그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찬다. 경이로움, 감사, 평화, 아름다움, 의미, 관심, 이런 것들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부른다. 나에게 이런 가족이 있다. 얼마나 큰 행운인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니 얼마나 큰 행운인가. 또다시 아침을 맞을 수 있다니 얼마나 큰 행운인가. 당연한 일, 사소한 일상에 대해 얼마나 큰 행운인가 하고 감탄할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삶을 감탄사로 채우고 싶다면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들과의 첫 만남이 내 삶에서 사라졌다고 상상해보라. 이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길로 들어서지 않았더라면, 심리학은 이런 상상을 빼기 상상이라고 부른다. 이런 사람이 인생에 나타난다면, 돈이 더 많다면, 이런 더하기 상상만을 하는 삶에는 감탄사가 자리 잡을 공간이 없다. 당연해 보이는 것을 놀라운 감탄사로 받아들이는 것. 행복의 비결은 거창한 데 있지 않다. 나이가 들면 행복할까? 학생들에게 행복 수준을 연령대별로 그려보게 하면 하나같이 노년기의 행복감을 낮게 그린다. 나이가 들면 불행할 거야. 하지만 연구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나이가 들어도 행복감은 감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삶의 만족감이 증가한다. 감정의 깊이는 더 깊어진다. 나이가 들면 특별히 기뻐할 일도 없지만 특별히 기분 나쁜 일도 줄어든다. 그러나 타인에게 불친절한 사람들, 심리학에서 우호성이 낮은 사람으로 불리는 이들은 나이가 들수록 행복감이 오히려 감소한다. 고집불통의 영감탱이라는 말이 적용되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괴팍하고 별난 성격은 사람들을 떠나게 한다.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나이가 들면 행복으로 크게 보상받는다. 당신이 친절하고 관대한 사람이라면 노후의 행복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누군가에게 불친절하다면 당신은 큰일이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와인 한잔 하는 꿈을 꾼다. 재미있었어. 너희 때문에 너무너무 좋았어. 이런 작별을 할 수 있다면 삶의 마지막에 누리는 최고의 행복이 아닐까?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 매일매일 이런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겠다. 지금까지 내 손의 책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